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새해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외국인이 오전장에서 잠시 매수 우위 성향 보였다가 돌아서면서 좀 코스피와 코스닥 이 지수의 향방도 엇갈렸죠. 오늘 시장 내용은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먼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기관 매수 1, 2위는 엔지캠 생명과학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여기 한화시스템도 오늘 수급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외인 매수 상위에는 정치 테마주들과 더불어서 유한양행, 바이넥스 등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강한 업종이었죠. 한편 양자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톤과 ICTK, 엑스게이트까지 오늘 검색 상위로 이름을 올렸고 클로봇도 역시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통해서 오늘 부각된 섹터와 종목 잠시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제약바이오 유한양행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이제 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R&D 사업이기 때문에 투입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비용을 조달했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미국에서 2025년도 기준금리 전망을 이제 뭐 점도표에서도 한 4회 정도 인하한다라고 했다가 2회 정도 인하하는 걸로 좀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심리가 꺾이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이걸 좀 저는 과하게 안 좋게 해석했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다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냐 빨리 하냐, 뭐 빨리 하면은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고 천천히 하면 좀 긴 호흡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건데 오르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자체는 기준금리 기조 인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저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사실 판단을 해서 봐야 할 건 25년도도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본다면 제약바이오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아직 제약바이오 본격적인 패러다임이 왔다고도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 뭐 AI니 이번에 또 뭐 양자 컴퓨터니 하면서 사실 IT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수급이 집중됐던 걸로 보여져요.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갈 때도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에서 한국에서 3대장으로 꼽히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이 세 개 종목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한양행이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부각을 받았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수출이 이제 성공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가장 중점적이라고 보여져요. 수출 중심의 제약바이오로 이제 매수세가 다시 또 몰려들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폐암 치료제 쪽에서는 렉나자가 국산 항암제로는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이 떨어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한 획을 그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한 이 기업 자체도 창업주분도 정말 뭐 대단한 분이었다 저도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순매수 이번에 또 최상위로 올라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관 매수세도 상당히 들어와 줬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외국인 매수세 제가 이제 오기 전에는 1등으로 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가장 강력한 외인 매수세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또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매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마진율도 같이 올라가는 영업이익률도 한 3%대 뭐 그리고 순이익률은 6%대 요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9.5% 정도의 영업이익률과 10%대의 순이익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제약바이오 대비해서도 뭐 PER도 상대적으로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장 주격으로 많이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는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또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하지 않았나. 지금 눌림목이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유한양행 만나봤습니다. 사실 하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이 매 달마다 가장 뜨거운 종목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유한양행도 올가을에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랭라자가 새로 쓴 역사, 그리고 최근에는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고 주가는 매력적인 위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실리콘투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기간 수급에 대한 유입은 계속 꾸준히 왔었고 3분기 대다수의 화장품 실적에 대한 증가세의 둔화 뭐 이런 모습들이 사실 강하게 좀 빠졌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오늘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개장할 때쯤에는 12월 수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물론 그동안 북미 쪽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은 계속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고 아마 이번 12월 데이터는 뭐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 12월 4분기 수출 데이터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따른 재고 물량도 함께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 데이터는 나오고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화장품은 결국에는 유럽 쪽 시장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유럽 경기가 사실 그렇게 빠르게 지금 회복되는 흐름은 아닌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굉장히 이제 피컷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나 이제 폴란드 뭐 최근에 뭐 영국 쪽에서도 이제 다수의 브랜드들이 입점하게 되면서 당연히 유통 플랫폼에 대한 매력도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실리콘투가 좀 반등하는 이제 흐름세를 좀 보여왔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한 이제 브랜드들이 그 시장에서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이제 화장품 시장이다 보니까 물론 트리트르나 기존에 이제 우리가 스키미니아와 같은 이제 화장품들이 과연 내년에도 북미 시장에서 계속 그 성장이 계속 유효되냐 이거에 따라서 저 실리콘투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당분간은 일단은 상방에 대한 문은 일단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내년에 1분기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실리콘투 살펴봤습니다. 앞서 뭐 가을에는 제약바이오가 정말 뜨거웠다면 이 봄, 여름에는 화장품주 역시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실리콘투도 그 한 몫을 했는데 12월 수출 데이터 나오는 내용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모두 뭐 양매수가 유입됐고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유한양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2025년도 더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더 강력할 것이다 짚어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실리콘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해 뭐 실리콘투 1분기 실적의 이후에 거의 5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물론 올해는 거의 화장품의 해이기도 한데 물론 내년에도 화장품의 해가 될지는 물론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신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된다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인 표현을 하지는 말고 일단은 조금은 지켜는 보되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고 향후에는 나오는 데이터들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하나 시스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그룹 쪽 방산 그룹으로도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이고요. 또 우주항공 쪽으로도 유명하죠.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가 갔을 때 상대적으로 좀 후발주자 개념으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위기 정부가 1월 들어서면서 새해 또 이제 출범을 하게 될 텐데 이때 각국 방위비 부담 증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증시가 좀 어려웠을 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다시 또 담기 시작했지만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과 조선들을 많이 담더라고요. 역시 여기에서는 이제 뭐 군함이나 조선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주도하는 뉴스페이스가 이제 미국에서 기대되기 때문에 정책발 수혜를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우주항공 사업 자체가 이번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협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이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수혜주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트럼프 수혜주라고 볼 만한 건 저는 인프라 관련된 게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딱히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제 개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결국 정부 차원에서 한다라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산업이 지원을 해주는 거 말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가장 큰 사업은 결국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발 수혜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재건 사업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인프라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혁신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건 일론 머스크의 힘을 빌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스페이스X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쪽으로 산업이 육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부분 수주장군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것 역시도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또 환율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수출해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좋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세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애초에 기업 자체도 그렇고 나라가 뭐가 나는 나라가 아니고 내수로 돌아가는 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인구도 뒤처져 땅덩이도 뒤처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살아남지 못하면 사실상 기업 주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시스템의 이 수출 비중 증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매물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매물대였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지지 라인으로 구축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도 2만 원 가격대를 지지해줬는데 이게 과거에 저항을 맞았던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잘 확인하시면서 2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차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매출 역시 영업이익과 순이익과 함께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마진율 역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도 체크해 보신다면 2차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해 봤습니다. 방산과 우주산업 수혜 기대감이 겹쳐 있는 가운데 이 하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어느 섹터에서나 수출 성적표 잘 체크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사실 뭐 이 종목보다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좀 맞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상반기 주도 섹터 중에 하나는 저 로봇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물론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첫 번째가 저는 AI 규제 완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머스크가 계속 꾸준히 이제 옵티머스 로봇을 내년부터 이제 대량 이제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오늘은 뭐 엔비디아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오픈 AI 샘 알트만도 얘기를 해왔듯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좀 상황이고 일단 머스크는 2030년 전체적으로 테슬라 이제 자동차를 연간 2천만 대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연간 200만 대, 300만 대입니다. 2천만 대 뽑는다면 그만큼 가격을 굉장히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현대차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좀 더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종 보행 로봇을 만들기 더 가속을 붙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RS 오토메이션은 기존의 모션 제어, 로봇 모션 제어 쪽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이제 감속기 쪽은 오늘 SPG나 SP테크 이쪽이 움직였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내년 상반기쯤에 양산을 할 것으로는 보이고는 있는데 그건 이제 시양산 테스트 정도 수준이라서 여기는 경쟁을 하기는 뭐 하겠지만은 물론 내년에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실적은 글쎄요, 일단은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흑자 전환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유럽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봇 산업을 제가 왜 주도 섹터를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빅테크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저는 AI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규제가 풀리게 되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지능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특히 일본의 화나기나 야스카와 같은 일본 회사들이 좀 더 시장에서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러티브로 좀 시장이 좀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은 물론 오늘도 코스닥이 급등을 했지만은 펀더멘탈로 움직인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러티브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금통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산업에 대한 조금 이해와 향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M&A 활동이 아마 내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 상한가로 거래 마친 RS 오토메이션 통해서 이 내년도 로봇주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적 성적표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빅테크발 훈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역시 두 번째 종목도 저희가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화진 과장님, RS 오토메이션도 좋고 로봇주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딱 그게 물론 상한가 간 것도 좋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종목별로 말씀드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티스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액추에이터는 로보티즈와 그리고 하이젠, ERM 그리고 SPG, SBB테크 간략하게 이 4개 정도만 체크해 보시고 뉴로메카 연정용 로봇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만들긴 하는데 그 조선업 관련해서 레벨업 된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단순히 내러티브로 올라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내에서도 이 세부 키워드별로 기업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한화 시스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화 시스템 비롯해서 방산주 역시도 2025년도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도 역시 내년도 기대감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저희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 저 역시 이제 로봇주 준비해왔습니다. 네. 클로봇을 준비해왔는데요. 사실 클로봇도 중요한데 클로봇을 비롯해서 이제 이 로봇 관련된 상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이번에 먼저 주목해야 봐야 할 만한 로봇주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때도 보이는 걸 먼저 믿으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 랭크되어 있는 종목이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는 먼저 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테마가 형성됐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로봇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여러분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실 거예요, 미국.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이 이제 클로봇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사족보행 로봇계가 이제 트럼프 경호 역할을 맡으면서 한 차례 이제 로봇계 관련된 로봇 이슈가 불어왔었습니다. 그때 또 이제 로봇도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테마가 또 형성되기도 했었는데 클로봇이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사족보행 로봇을 구매 설치하겠다 하면서 사업에 이제 선정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은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런 혁신 업종에서는 수익성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들어서는지를 봐야 하는데 사실 23년, 22년 계속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은 적자를 봤고요. 분기상으로도 이번 3분기, 2분기 계속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만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은 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해 보시고 저는 소액 정도로는 테마성으로 들어가 봄직하다고 보지만 만약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선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세 번째 종목은 클로봇이었는데 역시 이 안에서 로봇주에 대한 전망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과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토픽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클로봇은 이 새내기주인 만큼 탄력 있는 움직임은 가능하지만 대신 변동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소액 진입만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점검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뭐 가지고 온 거는 물론 내일 당장 오른다기보다는
그리고 올해 굉장히 조금 주주들에게도 많이 힘든 종목이었고 결국에는 내년에 조금 언제 타이밍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일단은 가지고 왔고 일단은 다음 주쯤에 결국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가 일단은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저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4분기 실적 뭐 안 좋을 건 시장에서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얼마만큼 재고를 더 많이 쌓을지 여부에 따라서 나올 건데 물론 영업이익 8조, 9조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라리 쌓을 거 다 쌓아버리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정영은 이제 그 DS 쪽 이제 부문장님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HBM4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2분기, 3분기 컨퍼런스 콜을 저도 유심히 듣다 보게 되면은 사실 HBM-SE에 대해서 엔비디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HBM4로 시장을 승부를 걸겠다고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고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장비 쪽의 흐름을 유심히 있게 쳐다보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오 테크닉스, 테크윙 이 종목들이 최근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공통점은 HBM 관련주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삼성전자가 될지 물론 SK하이닉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장 선점은 결국엔 본격적이 될 거고 마이크론은 2026년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HBM4 시장 물론 오늘 광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 유리기판 움직였죠.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향후에 내년에 반도체 시장은 HBM4에 따라서 그 스펙업된 그에 대한 여러 소자 업체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 반도체든 오로스 테크놀로지든 모든 장비들은 이미 신규 주문이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드 타임 자체가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봤을 때 아마 이번 삼성전자가 컨퍼런스콜에서 유일하게 아마 세게 얘기할 거는 결국에는 HBM4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강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이 반응을 할 거고 어차피 파운드리 안 됩니다. 파운드리 안 되고 레거시 상반기까지 안 좋을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너네는 HBM4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고 얼마만큼 세팅이 되었는지 여부가 시장에서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명확한 답이 나와줘야 외국인 수급이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3와 관련해서는 이제 외국인도 지쳤고 결국에는 HBM4에서 승부를 걸고 SK하이닉스 시장을 더 점유율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좀 뒤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10일이 될지 9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뒤바뀐다. 그때는 충분히 저는 삼성전자 바닥을 찍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마지막 종목으로 삼성전자 체크해봤습니다. 올 한 해 시장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였죠. 1월 초순에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아쉬운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HBM4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코멘트를 내놓는지 그리고 수급 변화의 물꼬를 어떻게 트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역시 세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창대 대표님, 클로봇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주체 수급들이 집중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보고 클로봇은 이제 소액으로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봇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의 삼성전자 한마디도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만약에 5일 연속, 3일 연속 만약에 매수세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충분히 전 시장이 뒤바뀌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내년 대부분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 얘기를 하죠. 내년 3천을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 외국인 수급 확실히 좀 트였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 수급이 트이더라도 연속성을 저희가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모두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해당 섹터 내년도 전망까지 자세히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내년도 투자 시에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도 오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